교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2일 정오입니다.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투표일까지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10%포인트 이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경합지역에서도 대체로 바이든에게 밀리고 있고, 특히 플로리다주에서 한 5%포인트 차이로 트럼프가 바이든에게 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아성인 플로리다에서 바이든이 이긴다면은 뭐 다른 건 볼 것 없이 당선이 확실시 된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비슷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크게 이길 것이고, 상원까지도 다수 의석을 탈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가장 큰 공적으로 여겨지고 있던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도 그 결과가 지금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한, 한자로는 무한이죠. 우한 폐렴의 발생지인 중국에서는 일찌감치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돌아갔는데, 미국이 이걸 잘못 다뤄가지고 지금 사망자가 21만 명을 넘었다. 그게 경제에 직격탄이 되었다. 바로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전쟁은 국내 정치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역전쟁 하나만 가지고 이길 수가 없고, 동맹관계라든지 이 국내 정치 경제 상황과 연결돼야 하는데, 트럼프는 아주 사납게 시진핑을 몰아붙이는 것 같았지만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성적표가 나오는 걸 보니까 중국은 지금 세계에서 경제가 가장 잘 되는 나라로, 미국은 가장 잘 못 되는 나라로 딱 찍혀 있습니다. 영국에서 나오는 이코노미스트 잡지를 저는 구독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페이지는 항상 세계 40여 개 주요 나라의 경제 지표를 주간 단위로 냅니다. 이걸 보면은 아주 일목요연하게 경제 상황이 정리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GDP 성장률을 보면은 최근 분기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분기 성장률이 미국은 마이너스 9%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플러스 3.2%입니다. 세계 40여 개 주요 국가 중에서 플러스 성장을 하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마이너스 9.9, 영국은 마이너스 21.5, 연간입니다. 원래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21.5% 축소, 이건 경제 공황 상태죠. 캐나다는 마이너스 13%, 그런데 중국은 플러스 3.2%입니다. 그리고 유로 국가, EU죠. 전체 평균이 마이너스 14.7%입니다. 마이너스. 그 잘 나가던 독일도 마이너스 11.3%, 프랑스는 마이너스 18.9%,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17.7%, 스페인은 마이너스 21.5%입니다. 그리고 조금 건실하다는 이 노르딕 칸츄리, 즉 스칸디나비아 나라도 보면 덴마크 마이너스 7.6, 노르웨이 마이너스 4.7, 폴란드 마이너스 8.0, 러시아는 마이너스 8입니다. 이 노르웨이가 인구는 한 450만 되는데 석유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 내셔널 펀드가 1조 달러를 넘는 나라인데도 마이너스 4.7%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플러스 3.2% 성장할 거라고 하니까 이거 대단한 것 아닙니까? 스위스도 마이너스 8.3%입니다. 인도는, 중국 라이벌이라고 하는 인도는 마이너스 23.9%. 그러니까 중국의 라이벌이, 2대 라이벌이라고 하면은 미국과 인도인데, 완전히 미국과 인도를 제치고
중국이 경제적으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해가지고 미국과는 격차를 좁히고 인도와는 격차를 넓히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싱가포르 경제가 세계 최고로 단단하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도 마이너스 13.2%입니다. 한국은 마이너스 2.8%로서 세계적으로 아주 상대적으로 잘 극복하고 있는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만은 일찌감치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를 막아가지고 마이너스 0.6% 정도의 최소한의 타격입니다. 중국 다음에 잘하는 나라가 대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 지표는 간단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얼마나 잘 관리했느냐에 의해서 이 성적표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마이너스 19.1%, GDP 성장률이 아니라 GDP 퇴보율이죠. 수축률이 마이너스 19.1%입니다. 페루는 마이너스 30%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이집트는 플러스 5%인데 이집트는 이건 뭐 경제 단위도 크지 않으니까 뭐 제외하겠습니다. 비교해서. 저 아프리카에서 큰 경제권이 제일 밑에 있죠. 남아공입니다. 남아공도 마이너스 17.1%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월드뱅크의 집계에 의하면은 올해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5.2%가 될 거라고 봅니다.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중에 심한 경우입니다. 마이너스 9%. 그런데 중국은 올해 월드뱅크 통계로는 GDP가 1.6%포인트 증가할 거로 봅니다. 1.6% 증가율이 1.6% GDP. 이렇게 되면은 세계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에서 중국이 17.5%가 됩니다. 한때 청나라 때는 청나라의 GDP는 그때 세계 전체의 한 2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17.5%. 물론 1등은 미국인데 근소한 차이입니다. 2등이 중국, 3등이 일본, 4등이 독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GDP가 14조 6천억 달러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9월 말 10월 초에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그 명절이 겹쳐가지고 연휴가 있었는데 이때 소비가 아주 살아났다고 합니다. 우선 이동 인구가 6억 2천만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과 달리 그러니까 사회적 이 통제가 완전히 건절됐다고 보고 이동을 자유화하니까 6억 2천만이 명절 때 고향을 찾고 어디 놀러 가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행에서는 이 소비가 작년의 70%까지 올라갔답니다. 700억 달러. 그리고 영화 관람 비율도 작년보다 12%밖에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5억 8천만 달러의 매출액을 올렸다. 이런 통계가 지금 잡히고 있습니다. 더구나 트럼프로서는 아주 기겁을 할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한다고 하지만은 미국 회사가 상반기에 중국에 직접 투자한 액수가 오히려 작년보다 6%포인트가 올랐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중국을 압박을 해도 미국 회사가 부품 조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6%포인트 직접 투자가 미국의 대중 직접 투자가 6% 올랐다. 그러니까 흔히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죠.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 뭐 스플라이 체인이라고 그럽니다. 세계의 공장이 돌아가려면은 중국의 부품 공장 등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 역할이 코로나 사태로 해가지고 한때 초기에는 그게 흔들릴 것이라고
봐가지고 중국에서 다른 데로 옮기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지만 중국이 조기에 코로나 사태를 엄격한 통제를 통해서 조기에 확실하게 잡으니까 오히려 중국으로 미국 회사까지 투자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통계입니다. 이렇게 종합하면은 트럼프와 시진핑의 대결에서 트럼프가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제성적표로는. 그렇다고 미국이 졌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트럼프가 졌지 미국이 진 건 아니죠. 그래서 중국은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을 더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바이든을 더 어려워하는 것은 바이든은 트럼프식으로 충동적으로 하지 않고 이 팀워크로 나올 것이다. 즉 동맹국을 강화할 것이다. 나토를 강화해가지고 유럽으로 진출하는 중국 영향력을 차단하고 그리고 한미일 동맹 플러스 호주, 인도를 끌어들이고 해가지고 중국을 여기 플러스 대만인도 있습니다. 중국을 넓게 포위하는 전략을 구사하게 될 것이다. 동맹국 강화 이게 중국으로서는 어렵고 그 와중에서 북한 핵 문제도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는 바람에 이 북한 핵카드를 버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북한 핵카드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안 해주면은 우리 가만 안 있겠다는 식으로 시진핑을 압박할 수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앞장서가지고 김정은을 만나는 바람에 이제 중국을 압박할 카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날아가 버렸어요. 또 두 번째, 중국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이 이슬람 인들에 대한 이 탄압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탄압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미국은 특히 트럼프는 국제 문제로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됨으로써 중국의 가장 아픈 점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트럼프식의 방법으로는 고단수의 이 명수 아닙니까? 세계 인류 역사상 외교의 경험이 가장 길고 깊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 중국을 트럼프식으로 상대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다. 첫째, 시간관념이 다르다. 트럼프나 미국 대통령은 자기 임기 중에 뭘 해야 되겠다. 특히 트럼프는 모든 것을 재선에 걸었습니다. 근데 우드로 윌슨이 이야기했습니다. 재선에만 신경 쓰다 보면은 나중에는 재선할 가치가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다. 트럼프에 딱 맞죠. 그러나 중국은 우선 장기 집권이 가능합니다. 이 시진핑이 원래 임기인 10년을 끝내고도 더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장기적인 포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국 사람들 시간관념이 아주 유장해요. 장기적 전략이 가능하고 미국은 단기 전략밖에 안 된다. 이러니까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레이건 같은, 트루만 같은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트루만, 레이건 같은 사람이 나와서 미국도 동맹국을 강화해가지고 장기적인 포석을 쓰지 않으면은, 그렇다고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는 세계 패권 국가가 될 생각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아시아에서, 특히 동아시아에서는 우리가 패권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은 한미동맹 해체하고 한반도를 우리의 영향권 안에 넣겠다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을 막아줄 나라는 한국이 미국, 일본, 그리고 인도와 필요하면 대만, 그리고 베트남과 연계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런 연계 플레이를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사실상 중국, 북한 편에 서고 있으니까 지금 한국이 중국으로 쭉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월 대선 결과가 문재인, 김정은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결과로 나올 것이지만은 한국 국민 또는 국가 이익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